아버지로부터 사업체를 물려받았다거나 남편이 자영업자거나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나 보증금과 달리 흔히 말하는 권리금, 즉 영업권 가치를 재산에 반영되어야 할 일이 생기는데요. 오늘은 재산 분할에서 자주 쟁점이 되고는 하는 영업권 감정평가와 관련된 사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두 아들 간의 다툼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그만 사업장을 운영하였는데 큰아들은 15년 이상 아버지를 모시면서 사업장에서 일을 제공하다가 그 뒤부터는 사실상 15년 동안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아버지의 용돈을 챙겨드리고는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사망하신 이후 경영 악화로 사업을 정리하면서 사업 부지를 매각하게 되는데요. 첫째 아들은 둘째 아들에게 내가 평생 동안 아버지를 모시고 사업을 운영해 왔으니 10% 정도는 기여도를 인정받아야겠다라고 주장하였고, 반대로 둘째는 그게 무슨 소리냐, 나도 10년 가까이 아버지를 돕지 않았냐, 그동안 아버지 덕분에 월급도 받고 하면서 생활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형이 동생과 같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냐, 아니면 동생보다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될 것이냐가 이 분쟁의 시발점이었습니다. 그런데 사건이 진행되면서 그 방향이 조금 이상해지는데요. 동생은 형은 아버지로부터 사업장을 물려받지 않았느냐, 사업을 중단하고 폐업한 것은 형의 선택인 것이고 멀쩡히 돈이 벌리는 사업장을 물려받은 것이니 형의 특별 수익이 인정되어야 한다. 형이 받은 특별 수익까지 포함해서 1대1로 상속자산이 분할되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 남아있는 부동산은 내가 더 많이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기 시작한 것이죠. 거기다가 동생이 한 영업권 감정 결과 영업권 가치로 4억 5천만 원이 산정되었는데요. 동생 주장대로라면 형은 아버지로부터 4억 5천만 원 상당의 영업권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동생이 부동산에서 4억 5천만 원을 더 받아가야 되는 것이죠. 5대5 분배를 거절했던 형은 이제는 5대5만 받아도 다행인 상황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첫째를 맡아서 소송을 진행하던 변호사 역시 감정 결과를 본 뒤에는 5대5로 조정하고 끝내는 편이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이 첫째는 도저히 결과에 수긍할 수 없어서 다른 변호사를 알아보던 중에 저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건을 받자마자 상황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감정평가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정평가서를 보시면 먼저 감정평가 방법을 어떤 것을 적용할 것인지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수익환원법이라는 방법을 적용해서 할인기간을 3년으로 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감정평가액을 어떻게 산출할 것인지를 알려주는데 그 세부 항목인 적정 영업이익을 자신이 어떻게 산출하고 있는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쭉 거친 뒤에 최종적으로 감정평가액이 4억 5,217만 1,000원이 나왔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어떤가요? 뭔가 그럴듯하죠. 그렇지만 항상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절대적인 가치 산정의 방법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아파트나 주식을 살 때에도 내가 이걸 싸게 사는 건가 비싸게 사는 건가 잘 모르는 이유는 절대적인 가치 산정 방법이 없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전문가라고 하는 감정인 역시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결국은 감정인의 주관적인 기준이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 감정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판사가 그대로 따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판사보다도 더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감정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이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는 변호사가 직접 감정평가를 반박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떠올리시는 실력 있는 변호사 하면 법을 잘 외우고 있고 뭐 그런 이미지겠지만 실제로는 결국 고객에게 더 많은 돈을 받게 해주는 것이 실력 있는 변호사고, 따라서 법 이외에도 알아야 할 것이 아주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제가 사건을 맡은 이후 둘째 쪽에서는 첫째가 받았다는 영업권 4억 원의 주장을 철회했습니다. 제가 기존 감정의 문제를 지적하고 추가적으로 확인할 부분을 설명하여 판사로부터 재감정을 받아내자 새롭게 감정이 진행되면 금액도 자신들이 원하는 금액으로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시간은 시간대로 소요되기 때문에 실익이 없다고 본 것이죠. 만일 기존 변호사님이 사건을 계속 하셨다면 아마도 이미 폐업하여 가치도 없는 사업장을 4억 원으로 산정한 이 가격이 특별 수익으로 인정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변호사가 감정평가서를 볼 줄 아는지 어느 부분을 문제 삼아야 하는지를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 재판 결과가 크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다만 안타깝게도 이런 가치 산정과 관련된 부분이나 기술적인 부분, 금융적인 부분은 그저 변호사의 영역이 아니라 감정인의 영역이다, 이렇게 보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의뢰인들이 좋은 법률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왜 변호사가 중요한지 바로 이해되셨을 것이라고 보고요. 이 부분이 변호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굉장히 성가신 부분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도 특별히 노력을 하지 않고 판사한테 말로만 얘기하고 판사가 해줄 거다, 아니면 판사가 잘 못 본 것 같다, 감정이 이렇게 나와서 어쩔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재산 분할을 맡기시는 분들은 꼭 실력과 양심이 보장된 그런 변호사를 찾으셔야 될 겁니다.